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서울시가 부정확한 재난 문자를 보내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죠. 이번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으로 실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 건지 내 주변 대피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김성국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9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한 아파트. 이곳은 정부가 지정한 민방위 대피소지만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 있습니다. 그 흔한 대피소 안내문도 없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 문구만 붙어 있다 보니 주민들도 이곳이 대피소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기가 대피소였던 건지 아셨어요? 그건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각 동마다 있는 지하실은 최대 9,900여 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평상시에는 관리 등의 이유로 대부분 문을 잠가 놓다 보니 실제 공습, 전쟁 상황이 생기면 주민들은 관리자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금 늘 북한에서 핵을 쏘는 미사일을 쏘는 요원이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런 걸 알고 있어야지. 언제 어느 때 발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정 대피소지만 구호 물품도 전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민방위 업무 지침상 건물 지하시설과 지하철 등 공공용 대피시설은 일시적인 대피 용도라 응급 비상용품은 권장사항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대피소인 지하철도 허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곳에 방독면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 방독면은 비상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내하고 통제하는 영무원용입니다. 독가스와 세균, 바이러스 등을 이용해 공격하는 화생방전이 벌어질 경우 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이제 예산 올리죠. 이거 필요해서 이제 예산 올려도 예산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방독면 등 그나마 장비가 갖춰진 민방위 교육장도 구급약품은 전혀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구비를 해놓으면 계속 이게 주기가 짧다 보니까.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피소는 1,300여 개. 하지만 적극적인 안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시민들 스스로의 대비가 더 중요합니다. 내 주변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나 휴대전화에서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 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달 들어 충청권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크게 상승하는 등 분양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기준 충청권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89.2로 전월 대비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전달 대비 20.4포인트 오른 94.1로 상승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충남 또한 81.3으로 올랐으며 세종은 92.3으로 전달 대비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속에 일부 지역 매매 가격 상승 전환에 따른 분양시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 회복세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대전시가 이번 달 선발대 이전을 앞둔 방위사업청과 임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직원 300여 명에게 정착 비용과 주거 혜택을 제공합니다. 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가족 1명당 6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정착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 전 입학 장려금 1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특별 공급을 제공하고 주택 구입 시 저리 대출 알선과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전에는 오는 2027년까지 방위사업청과 임업진흥원, 특허전략개발원 등 공공기관 소속 직원 2,100여 명 이상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안에만 칩거한 채 가족 이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등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에는 대전시가 실태 파악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원청에게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어 사고를 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나가는데요. 충북에서는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이 최근에야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 자체가 처벌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기계 설비 아래 한 노동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도 소용없었습니다.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설비를 고치던 7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신호수 등 안전조치 없이 기계 인양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노동자 수가 500명이 넘어 충북 첫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입니다. 의식은 없으신 상태였고 무슨 탈삭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조립하러 내려가셨는데 순간적으로 기계에 검찰은 숨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 등은 물론 이 업무를 시킨 원청 대표를 최근에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2월 사고가 발생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 사고는 모두 8건.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4건은 1년이 지나도록 검찰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검찰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돼 선례가 없어 신중하게 검토하다 보니 다른 사건보다 늦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법을 적용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하다며 사법 처리가 늦어지면 입법 효과가 약해지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경고 효과라고 하는 게 훨씬 약해지죠. 기업들이 그걸 의식해가지고 뭐 더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전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340여 건. 이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19건으로 10%도 안 됩니다. 처벌된 2건도 집행유예거나 실형 중 법정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3.1절을 전후해 세종에서 평화의 소녀상 훼손과 일장기 개양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여미전 세종시 의원은 지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녀상 전용 CCTV 설치를 포함한 관리 감독과 시 차원의 위안부 피해자 교육, 그리고 정부 지정 기림의 날 연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완식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소녀상 주변 CCTV 설치와 2024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종시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등 5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마트 친환경 산업을 선도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등을 담당하는 에코업 분야에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연간 102억 원, 총 40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융합과 협력 등을 통해 첨단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시는 고려대 세종과 서울 캠퍼스, 건국대와 영남대, 전주 비전대 등 5개 대학과 교육 프로그램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종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50건으로 전년 대비 5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교사 모욕, 명예훼손이 해당 기간 16건에서 24건으로 협박이 2건에서 6건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교내 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 처분 등의 순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이지만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 이후 이 쌀값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쌀 재고량이 크게 줄었는데도 쌀값이 약세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힘차게 나아가는 이항기가 지나간 자리에 파릇파릇한 모가 촘촘히 자리 잡습니다. 조금 늦은 모내기지만 올해도 별탈 없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농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쌀값은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풍년을 기원하면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쌀값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좀 안 좋죠. 속상하고. 지난 5일 기준으로 쌀 상등품 20kg 도매 가격은 46,800원. 지난달보다 200원 정도 오르기는 했지만 쌀값이 폭락하던 1년 전과 비교하면 3% 가까이 더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충북 지역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 재고량은 42,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이상 줄었는데 오히려 쌀값은 하락한 겁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이후 쌀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원인입니다. 특히 물가 고공행진 속에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이 방출될 수 있다는 시장 불안감으로 재고 보유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저가 판매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전라도 권역에서 싼 쌀들이 서울로 계속 올라오니까 도매상들은 그 가격을 딱 픽스를 해놓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해 같은 쌀값 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세종시의회가 공동주택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김형욱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세종시장이 소방 안전교육과 훈련을 비롯해 공용시설 내 피난과 안전시설 설치 보수 등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오는 18일까지 기업 맞춤형 이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이커머스 키워드 분석과 소셜미디어 마케팅, 페이지 제작 등으로 이달 26일부터 9월까지 평일 4차례 188시간에 걸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전 동구소재대학 졸업생이나 동구 거주 만 39살 이하 청년이며 대전대나 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월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